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핵심은요,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곳이 극동, 즉 블라디보스톡 인근 연해주라면서 이 한러 협력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고, 한국이 추진하는 이 신북방 정책의 이 러시아와의 협력이 그 핵심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러 간의 9개의 다리, 즉 9개의 협력 분야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을 언급하면서 전력 협력까지도 강조를 했습니다. 전력 협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남북러 가스 간 거의 합의문까지 써놓고 물밑에서는 합의를 했을 건데, 지금 북핵 실험 이후에 그걸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의 한국 국민한테 들이밀었다가는 아마 몰매를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살짝 덮어놓고 어제는 이제 또 다른 뉴 페이스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예민한 구체적인 대북 사업을 위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덮고 포괄적으로 러시아와 한국이 이 많은 사업을 협력하자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북핵에 대한 공조 요구를 자신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한국의 현안이 뭡니까? 그것은 북핵에 대한 대처인데, 원유를 차단을 좀 해달라고 마지못해 말을 썩 꺼내니까 푸틴이 우리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북한의 학교라든지 인도적인 건데 그걸 끊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푸틴은요, 북한은 풀을 먹어도 핵 개발한다,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푸틴은요, 북한에 40만 톤 가량의 원유를 매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이 중국에 이은 북한의 두 번째 후원자인데, 그 후원자 앞에 가서 좀 지원 좀 해주지 마라 하는 말을 딱지 먹었으면 러시아하고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남북러 가스관이나 나진 하산 공단 추진이나 이런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9개 분야 슈퍼그리드까지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과거엔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였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이름을 바꾸고 또 주변에 많은 공화국들이 독립을 했지만은, 지금 러시아의 체제는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황제처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가 대통령 해먹고 2번, 임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지는 총리로 내려가고, 지 똘마니를 대통령으로 씌워가지고 또 한 번 하게 하고는 지 똘마니는 다시 밑으로 또 내리고 지가 또 대통령이 되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스, 원자력 같은 모든 국가의 주요 자원을 전부 자기 개인 사업체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권위주의적인, 한마디로 독재체제, 즉 옛날에 제정 러시아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러시아의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수준입니다. 이런 국가와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가? 특히 북한을 후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무슨 투자를 논하고 협력을 논하고 신북방 정책이니 신동방 정책이니 이야기합니까? 푸틴 개인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낙후된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일대를 개발하는데 사할린이나 절대로 국가적인 자원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어디서 외국에서 봉을 한 마리 잡아와 가지고
그 봉이나 호구가 거기에 인프라를 투자해서 발전시키면 그걸 또 지가 빼먹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지 땅에 있는 가스나 지 땅에 있는 석유도, 지 땅에 있는 식량을 개발하기 위한 농지도 지 돈을 투입해서 그것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전 세계의 호구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기 위한 한마디로 장터지요. 투자 유치 장터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정권이 바뀌던데 이 정권은 옛날부터 러시아를 개발해서 극동 러시아를 개발해서 북한에 석유 주고 가스 주고 식량 주고 북한 노동력 갖다 쓰고 이런 데만 빠꼼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푸틴이 문 대통령을 취임 전부터 작업을 해서 그동안에 한 100일, 한 넉 달 동안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깊숙하게 남북러 가스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될라 하면 뭔 일이 생기가 안 되고 하니까 이번에 이 문 정권이 자기가 꼬시기에는 가장 좋은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권의 승부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해버리니까 그거다 대고 이 발표를 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죠. 가만히 있고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했으면요. 남북러 가스전 사업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북한을 대화로 꺼내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살짝 넘어갔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스관을 앞에 세우기는 그러니까 밑에 잠깐 묻어놓고 물론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잠깐 유예한다고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의 하나로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만강 하구에는 중국과 그러나 러시아의 핫산과 낮은 선봉 이런 것들이 옆에 불과 수십 킬로 사이에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가 각기 이 두만강 하구에 중요한 어떤 항만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 지금 지역에다가 러시아와 북한을 묶는 공단을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그 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전 세계가 고강도 제재 압박을 하고 미국이 북한에 지원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세컨들이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북러 국경지대인 나진 하산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이어 나진 하산 공단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20억 달러 정해갈 방침이다. 20억 달러면 오늘 환율로 2조 2,600억 정도가 됩니다. 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푸틴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는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한다고 밝혔는데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러시아하고 한국의 경제실무위원회에서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가 업체가 오면 그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돈이 20억 달러니까 결국은 수출입은행 밑에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정액을 해서 20억 달러 정액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결국 이 돈을 대주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위해 그간 논의되어 온 사업들이 여건상 실현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한러 양국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된다.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하면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요, 러시아 쪽에 이걸 슬슬 만들면서 이제 북한의 나진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러시아 하산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 저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에서는 무조건 북한을 끼고 한러 경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청와대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낙후된 블라디보스톡에 대해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항상 북한에 뭘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끼워주는 보너스 상품이죠. 러시아는요. 북한한테 직접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봐 러시아를 살짝 끼워서 이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동방경제포럼 참석 전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주재한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가스, 전력, 제가 전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남북 삼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력 채널도 열기로 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 때 검토하다가 폐기된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km의 철로 개보수. 지금 러시아가 어설프게 이어놨는데 이것을 제대로 다시 개보수하고 나진항을, 북한의 나진항을 현대화하고 이 지역이 복합 물류 단지로 이렇게 새로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북러 접경지대 개발은 개성공단에 이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 그랜드 플랜이었는데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이 시작된 뒤로 폐기되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때 또 이걸 물고 와가지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 이후에 또 중단이 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나진 하산 개발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지금은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만큼 우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방러 기간에 밝힌 핵심이고 이를 위해 2단계로 북한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2개성공단을 러시아 접경지대에 만드는데 한국 돈 2조 달러를 갖다가 확충해서 그 시드마니로 쓰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요,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 북한 편들은 러시아에 가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에도 또 구전 떼줘야 되고 하산 개발해서 그리고 그걸 끼워서 또 북한을 지원을 하는 정말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고 적과 동지를 가리지 못하는 이런 짓거리를 또 하는 겁니까? 문 정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